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56쪽에서 161쪽 사이에서 1.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변화, 문제점, 해결 방안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변화했는데요. 첫 번째, 농촌 인구, 경지,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농사 짓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사람들이 향합니다. 즉,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로 인해서 농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남게 되는 농촌 고령화 현상이 생깁니다. 일하는 청년들은 도시로 많이 향하게 된 것이죠. 다음 두 번째, 경지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 경지잖아요. 농촌도 이제 농사 짓는 땅의 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경지 대신에 그곳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경지로 이용하는 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농사를 쉬는 땅, 휴경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다 보니까 어떤 경작지가 있으면은 한 농가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원래 5명이 한 가족이었다가 뭐 이제는 2명, 1명으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농경 방식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의 다각화 상업화, 즉 예전에는 쌀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요새 지금 쌀을 먹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뭐 고기에 싸먹는 뭐 쌈채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화, 돈이 되는 업종으로 많이 농작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작물로서 상품이 되는 작물들, 뭐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작물로서 농사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꽃 같은 경우에도 돈이 돼서 원예작물, 꽃 같은 작물도 대도시 주변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의 대형화 기계화, 즉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쟁기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기계를 통해서 하고 그 대형화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영화를 보면 그 농사를 크게 짓기 때문에 물이나 농약을 뿌릴 때도 막 헬리콥터 뭐 이런 걸로 뿌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농사를 크게 짓습니다. 돈이 되는 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하면은 조금밖에 못할 것을 기계가 하다 보니까 농업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증가해서 이제는 조합을 만들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이제 수입이 개방되다 보니까 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확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율이 감소합니다. 외국 식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복잡한 유통구조, 즉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해서 그것을 소비자가 받을 때까지 여러 도매, 소매업 이런 사람들이 껴있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직거래, 이렇게 복잡한 유통구조 대신에 소비자와 농부 간에 직거래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로컬 푸드 운동, 지역 푸드 음식 운동입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해버리자. 이게 바로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지리적 표시제를 보자면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우수한 농작물 이런 것에는 그 상품이 재배된 지역명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보성 녹차, 이천 쌀 이런 게 지리적 표시제의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성에서 생산한 녹차가 아닌데 보성 녹차라고 해가지고 상품이 나왔다. 근데 뒤에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는 결국에는 지리적 표시제의 상품을 어긴 거죠. 그랬을 땐 법적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 표시제를 하면은 소비자도 믿고 구매할 수 있고 더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댓글 달아주세요.